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순환과 혈액순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순환과 혈액순환, 일단 혈액이 먼저 들어가죠. 혈액순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심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쫙 전신으로 내려갑니다. 피가 심장에서 피를 쭉 내려보내는 모세혈관까지 갔다가 모세혈관에서 이제 피가 내려갈 때는 정맥혈을 타고 내려가죠. 동맥혈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다시 정맥을 타고 쭉 이렇게 피가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한 사이클을 혈액순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는 나가는 심장은 피를 모세 동맥까지 쭉 내려보내서 모세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교환을 하죠. 동맥에는 아주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서 그걸 쭉 내려보내고 다시 이제 정맥혈에서는 내려가면서 곳곳에 기관과 세포들에 있는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찌꺼기들, 대사산물로 나온 찌꺼기들을 싹 수거해서 정맥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올려서 심장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이제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를 위로 쭉쭉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하면 심장도 물론 엄청 중요하지만 심장은 중력의 방향으로 피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가죠.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중력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맥혈이 빨리빨리 또 올라가야 순환이 더 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과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맥은 근육의 도움을 받는데 이 근육을 한 번에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횡격막 호흡입니다. 우리가 복식 호흡할 때 횡격막이 움직여지는데 이러면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여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횡격막 호흡이 또 잘 되게 하려면 그 횡격막을 지배하는 지배신경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돼줘야만 이 복식호흡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횡격막을 지배하는 지배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그래서 목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혈액순환을 뇌 순환과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뇌를 이 목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기도와 식도가 있고 또 정맥과 동맥도 그 혈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내려오는 기도와 식도, 여기서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을 중요시해서 기도보다 식도가 더 클 것 같은데 사실은 식도가 기도보다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부학에서 보면 기도가 식도보다 6배에서 7배 정도 그 크기가 그대로 있을 때 이렇게 늘어났을 때를 말고 그대로 있을 때 6배에서 7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에서 내려오는 그 혈관, 동맥과 정맥 중에는 동맥보다 정맥이 훨씬 더 4배 정도 머리에서 내려오는 혈관은 이렇게 정맥이 4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관과 하수관을 비교해 보면 생각이 쉽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혈액순환은 올라가는 이것보다 내려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올라가는 경동맥은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경동맥이 흉쇄유들근 아래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뒤에 20%는 추골등맥에서 올라가서 이 두 개가 이 뒤에서 만나서 뇌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또 윌리스 서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맥에서 경동맥에서 위로 피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또 흉쇄유들근을 또 관리를 잘 해주게 되는데요. 주로 이 머리에서 문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못 내려와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흉쇄유들근 경동맥을 관리해주고 또 이렇게 어깨, 양 어깨의 움직임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씹을 때 이 교근의 움직임이 뇌로 혈액순환을 잘 올려주는데요.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문제가 더 크다고 했는데 못 내려오면 꽉 막히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납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안 좋고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있는데 못 내려올 때 문제는 상경추에서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는 경추, 목뼈죠. 목뼈의 맨 위에 부분에 있는데요. 경추 1번과 2번을 상경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 7개의 뼈 중에서 상경추 1번과 2번은 디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렇게 심한 외상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상경추가 자칫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탁 돌아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디스크가 있으면 그 완충 역할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오는데 상경추는 그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상경추 바로 위에는 그래서 상경추가 틀어지면 뭔가 길목이 막혀버리니까 하수구에서 물이 못 내려오는 것처럼 정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잘 피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뇌압, 혈압, 그리고 림프순환,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뇌가 바로 위에 경추 1번은 아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도너츠처럼 생겼고 경추 2번은 아티스, 치아돌기라고 해서 이렇게 1번과 2번 이렇게 결합 상태되어 있고요. 이 위에 우리 브레인스템, 뇌간이라는 본능의 뇌죠. 우리의 본능의 뇌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간 속에는 또 연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수에서는 우리 장부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미주신경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미주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내장기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지배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장부들의 에너지적에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또 여기에는 또 알파파의 파장, 우리 에너지의 치유의 파장이 또 알파 파장이 나오고요. 또 이 상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척수액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뇌척수액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 척추를 타고 쭉 저기 유추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데요. 이 뇌척수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를 관리해 주는 거는 상경추는 특히 또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상경추 견인, 상경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틀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잡았다, 두 개가 이렇게 겹쳐졌었으니까 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제의 가는 우리 인체의 몸이 좋아지는 것은 또 횡격막, 호흡과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상경추. 그래서 상경추는 윗부분에 있죠. 상지에 있고 또 종아리는 하지에 있고 종아리는 혈액순환의 또 중심, 제2의 심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3초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초의 에너지 균형이 잘 맞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상초는 안개와 같다고 그래서 호흡과 순환계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초는 소화기계, 횡격막의 중심으로 하고 있죠. 하초는 또랑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배설 생식계, 그래서 종아리 쪽, 하지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초가 조화로울 때 소통과 순환이 잘 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순환과 혈액 순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